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친구 여러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문석길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에서 34년간 일했습니다. 예, 그 큰 은행 중 하나 맞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볼 수 있는 건 후원기부터 금융위기까지 정말 웬만한 건 다 겪어봤죠. 하지만 작년에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저는 이제 61살이 되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거의 매번 겪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 갈 때나 아니면 그냥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러 나갔을 때 꼭 오랜 이웃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30년, 40년씩 알고 지낸 분들이죠. 그렇게 만나서 서로 건강은 어떠신지, 날씨는 어떤지, 안부를 묻고 나면 대화는 항상 똑같은 걱정스러운 주제로 흘러갑니다. 그분들 표정이 심각해지시죠. 그리고 제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거의 똑같은 말로 항상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석길이, 자네 은행에서 일했잖아. 말 좀 해두게. 우리 동네 은행들은 왜 자꾸 없어지는 건가? 내 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참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들 눈에서 진짜 두려움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마치 거실에 앉아서 오랜 친구처럼 그냥 편안하게 수다를 떨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은행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의 이웃 문석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는 9월부터 우리 금융제도 전체에 닥칠 거대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 새로운 제도들로 이거 정말입니다. 택시비를 한 달에 최소 5만 원은 아끼실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으신 소중한 예금을 지키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아니 2억 원까지도 보호받는 방법입니다. 2억 원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이야기부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은퇴하기 직전 바로 지난달에 저희 속초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은행은 조용했죠. 그런데 갑자기 은행 정문이 쾅 하고 열리는 겁니다.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가 아니었어요. 겁에 질린 소리였죠. 그리고 한 할머니 한 분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앙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는데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시더군요.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유 여사님이었어요. 속초 중앙시장에서 평생 생선 장사를 해오신 정말 멋진 분이시죠. 연세가 한 79쯤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 여사님의 얼굴이 정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계셨죠. 아이고, 문 선생님. 유 여사님이 소리를 지르자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급히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선 앉아서 숨 좀 돌리세요. 내 은행이요. 할머니는 의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치셨습니다. 내 은행. 중앙동에 있는 내가 30년을 다닌 그 은행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폐점했대요. 아침에 시장에서 번 돈 넣으러 갔더니 문에 그냥 영업 종료라고 흉측한 딱지가 붙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 선생님,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평생 모은 돈 말이에요. 할머니에게서는 시장에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통장 하나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어요. 주머니를 뒤져서 통장을 꺼내 제게 밀어붙이듯 내미셨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죠. 내가 평생 번 돈 전부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없어진 거예요. 네. 저는 할머니를 겨우 의자에 앉혀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심호흡 크게 하세요. 제 목소리 들으시고요. 어머니 돈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은행 지점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어머니 돈은 그 건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100% 안전합니다. 단 1원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미까지 잔뜩 치솟았던 할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안전하다고. 정말인가, 석길이. 제가 100% 보장합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공포는 그냥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종류의 걱정, 아주 깊은 좌절감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다음 지점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이 그러는데 저기 새 고등학교 옆에 저쪽 동네 끝이라고 하던데 내가 거길 어떻게 가요? 문 선생, 내 다리 알잖아요. 할머니가 당신의 무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관절염 때문에 버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든데 돈 한 번 입금하려고 그 먼 길을 가라고. 그건 너무 힘들어. 그러고는 마치 비밀 이야기라도 하시는 듯 제게로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이셨죠. 나더러 핸드폰 쓰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요. 나는 그놈의 앱이라는 거 도통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우리 손주놈들이 와서 할머니, 여기만 누르면 돼 하는데 버튼은 이렇게 작은 거야. 내 손가락은 늙었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나는 내가 뭘 잘못 누를까 봐 무서워요.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내 평생 모은 돈을 엉뚱한 대로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버릴까 봐 무섭단 말이에요. 겨우만 원 하나 보내려고 매번 손주들을 불러야 한다니. 이건 너무 창피한 노릇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유 여사님 한 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 전역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거대하고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다들 스마트폰 앱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기술이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실수할까 봐 두려우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5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저 믿을 수 있는 은행 창구 직원, 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싶을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들, 그리고 그 얼굴들이 있던 건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딱 1년 동안 319개의 은행 지점이 한국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거의 매일 은행 하나씩이 문을 닫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월요일에 멀쩡히 있던 은행이 화요일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속도라면 5년 안에 시골이나 우리 동네 골목에 있던 작은 은행들은 전부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꼭 우리가 뒤처지고 버려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 여사님과 마주 앉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새 지점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시장 바로 옆에 있는 저 우체국에서 은행 일을 볼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글쎄요, 할머니는 그냥 저를 멍하니 쳐다보셨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셨죠. 그 우체국이요. 내가 편지 붙이러 가는 그 우체국. 문 선생님, 지금 이 늙은이 데리고 농담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말아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 전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변화들 중 상당수가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집 앞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게 편리하게 들리시나요? 좀 괜찮은 생각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불안하신가요? 아래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냥 좋을 것 같다 또는 그래도 걱정된다 라고 편하게 써주세요. 제가 사실 옛날 은행 동료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다음 주에 저녁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제가 여러분 의견을 꼭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은행에 전혀 가지 않고도 돈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까지 어떻게 보호받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보만 아셔도 여러분의 시간과 걱정, 그리고 택시비를 엄청나게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저기 아래 좋아요 버튼, 엄지척 모양이요. 그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거 완전히 100% 공짜입니다. 그냥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신호일 뿐이고 또 그래야 제가 다음에 드리는 꿀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34년 은행 생활하면서 배운 통장 관리 비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오랜 친구인 방 선생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팁 하나로 1년에 이자만 60만 원을 더 받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께 뭘 알려드렸는지 여러분께도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택시비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퇴직하기 한두 달 전쯤이었나 송기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82살이신데 저 멀리 영덕에 사시는 아주 점잖은 분이시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주 예쁜 집에 사시는데 그 언덕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가파릅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걷는 게 무척 힘들어지셨죠. 그날 제 책상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후 내쉬는데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문 선생님, 어르신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매달 4만 원씩 써요. 오직 여기 은행 오려고 택시비로만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거 내 용돈에서 정말 큰 돈이거든. 내가 병원도 가야 하고 락도 타야 하는데 일주일에 쓸 현금 좀 찾으려고 이 먼 길을 오는 게 너무 힘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군요. 본인 돈을 찾으러 오는데 4만 원이라니요. 그래서 저는 유 여사님께 드렸던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어르신의 눈이 정말 접시만큼 커지시는 겁니다.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확 숙이시는데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시는지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세상에, 어르신이 무릎을 탁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구먼. 정말인가, 석길이. 자네 말은 내가 우리 집 언덕 밑에 있는 그 작은 우체국에서 내 돈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르신의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적은 언제 시작되나?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게. 내가 그 4만 원만 아껴도 아이고, 우리 손주들 낳았을 때 용돈을 더 줄 수 있겠구먼. 다들 정확한 날짜를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송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금융변화 달력이라고 부르는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펜하고 종이 있으시면 간단하니까 좀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2025년 7월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일종의 시험이죠. 2025년 9월 1일. 이날이 중요합니다. 모든 새로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공식 시행됩니다. 2025년 9월 이후.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은행이 지점을 폐쇄, 문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이걸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이제 기습 폐점은 없습니다. 첫째로 유 여사님이 보셨던 그 끔찍한 영업 종료 딱지. 그거부터 얘기해보죠. 지난 5년 동안 무려 1100개가 넘는 은행 지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그냥 딱지 하나 붙여놓고 펑 하고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이 모든 게 바뀝니다. 힘이 우리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이 지점을 없애려면 반드시 공청회를 열고 지역사회, 바로 여러분입니다. 협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그냥 동네를 버리고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소식을 울진에 사시는 84세 김명감님께 전해드렸더니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정말 손뼉을 치셨다니까요. 자네 말은 드디어 우리한테도 물어본다는 건가 하고 소리치셨어요. 드디어 우리 말을 들어준다는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문 닫아버리더니 이제야 참 다행이네. 석길이. 정말 다행이야. 자,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이 우체국 은행이 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게 바로 송 선생님을 그토록 흥분하게 만들었던 소식입니다. 바로 우체국 은행 업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택시비를 아껴줄 그 제도입니다. 7월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서 9월부터는 전국 모든 곳에서 은행 업무 대리 서비스라는 게 시작됩니다. 용어는 어려운데 단순하게 말해서 여러분의 집 근처 우체국에서 현금 입금이나 돈 찾기 같은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알고 지낸 바로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우체국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체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부 계획은 이걸 더 편리한 곳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농협 지점 또는 이거 정말 믿어지세요. GS25나 CU 같은 편의점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 끝나고 집에 걸어가다가 동네 어기 편의점에 들러서 우유 하나 사면서 맞다. 이번 주 쓸 돈 5만 원만 좀 찾을게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택시 탈 필요 없죠. 버스 탈 필요 없죠. 귀찮을 일이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댁 근처에 우체국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저를 위해서 댓글에다 한 번만 써주세요. 우리 동네에 우체국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지 제가 정말 궁금하네요. 제가 이 소식을 보성에 사시는 78세 이 여사님께 전해드렸더니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석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건너편이 바로 우체국인데 내가 창문으로 맨날 보는데 거기서 내 돈도 찾고 송금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택시 안 타도 되겠네. 그리고 하동에 사시는 85세 조 할아버지는 관절염이 너무 심하셔서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신 분인데 앞으로는 그냥 마을 입구 CU 편의점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제 아들한테 부탁 안 해도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놈 바빠 죽겠는데 맨날 나 때문에 은행 들러야 해서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마음이 편하지. 그렇고 말고. 서울에 사시는 한 여사님도요. 그동안 은행이 너무 멀어서 며느리한테 통장을 아예 맡겨놓고 사셨는데
이제는 집 앞 우체국에서 직접 하실 수 있다니까. 드디어 내 통장을 며느리한테서 다시 가져올 수 있겠어요. 하시면서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자립심의 문제고요. 자, 잠깐만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이제 곧 제가 34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그 같은 돈으로 1년에 12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더 버는 그 비결을 말씀드릴 겁니다. 송 선생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나는 월급날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날만 기다려야겠구먼 하고 외치셨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마시던 차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5천만 원 한도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준다. 수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걱정의 근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매일 받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서산에 사시는 77세 조 여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집에 맛있는 떡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표정이 영 안 좋으셨어요. 석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죠. 내가 문제가 좀 생겼네. 내가 통장이 3개나 있는데 그게 다 같은 은행에 들어있어. 아들 주려고 둔 거, 내 노후 자금. 이렇게. 근데 내가 어제 보니까 그게 다 합쳐서 8천만 원이 넘는 거야. 할머니가 정말 걱정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근데 위금자 보호는 5천만 원까지만 된다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은행이 망하면 나는 내 3천만 원을 그냥 잃어버리는 건가? 석길이, 나 그것 때문에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어. 그거 우리 아들 결혼 자금이란 말이야. 저는 조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 여사님, 제가 말했죠. 첫째, 일단 앉아서 이 맛있는 떡부터 좀 드세요. 둘째, 오늘 밤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사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한 은행에 통장이 1개든 10개든 상관없었어요. 여사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그 안전망은 딱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그 공식적인 예금자 보호 한도가 2배로 오릅니다. 5천만 원에서 벌프 1억 원, 벌프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러분의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1억 원까지는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조 여사님의 8천만 원이요. 이제 100% 전부 보호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드렸던 2억 원을 만드는 비결 말입니다. 이 1억 원이라는 한도는 은행마다 적용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인당 은행별로 각각 1억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여러분이 농협에 1억 원을 넣어두시고 그리고 신한은행에 또 다른 1억 원을 넣어두셨다면 이 두 계좌는 모두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왜냐하면 두 은행은 서로 다른 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은 총 벌프 2억 원, 벌프를 정부의 보장 아래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하나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눠두셨다면 총 3억 원이 전부 완벽하게 안전한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만약 벌프 같은 은행, 벌프에 통장을 여러 개, 아들 통장, 딸 통장, 내 적금 이렇게 나눠놨어도 그건 전부 벌프 합산 벌프에서 딱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말 크고 중대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1억 원이라는 보호, 이 보장제도는 오직 위금과 적금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일반 통장, 여러분의 정기예금,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펀드, 무슨 주식, 시장 펀드 같은 거요. 주식, 삼성전자 주식 같은 거요. 보험 상품,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이요. 여기에 넣어둔 돈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애나고요. 그것들은 벌프, 투자, 벌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벌프, 위험, 벌프을 감수하신 겁니다. 예금은 벌프, 보관, 벌프입니다. 은행이 그냥 여러분 돈을 맡아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투자는 여러분의 돈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죠. 정부는 투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제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 설명을 83세 황 여사님께 해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자네 말은 할머니가 애치셨죠. 내 우리은행에 있는 6천만 원이랑 하나은행에 있는 7천만 원. 그게 9월부터는 둘 다 100% 완벽하게 보여된다는 거야. 황 여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두 은행은 다른 은행이니까 여사님의 1억 3천만 원 전부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당장 뭘 하셔야 할까요?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1. 오늘 밤에 여러분의 통장들을 전부 꺼내보세요. 만약 벌프, 한 은행, 벌프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면 조만간 은행에 가셔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벌프, 다른 은행, 벌프로 옮겨놓을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이제부터 은행 직원이 여러분에게 무슨 펀드나 투자 상품을 권유한다면, 특히 이자가 엄청 높다고 하면서 권유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품,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 맞아요? 만약 직원이 이건 투자 상품이라서 대신 수익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망설이거나 말을 돌리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씀하세요. 3셋째, 만약 이자율, 금리, 상식적으로 너무 높다 싶으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높은 수익에는 항상 그만큼의 위험이 따릅니다. 제 불쌍한 친구, 인천에 사는 오 선생님은 이걸 정말 뼈 아프게 배우셨습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높다고 해서 무슨 펀드라는 걸 가입했는데 그게 안전한 예금인 줄로만 아셨던 겁니다. 나중에 그게 예금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상품이라는 걸 아시고는 돈을 많이 잃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석길이, 내가 그것 때문에 몇 주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정말 그냥 몰랐어.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돈은 오직 보호되는 예금 상품에만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편의 기능.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주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이름이 오프라인 오픈뱅킹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은행 별표 한 곳 별표에 가서 예를 들면 집 앞 우리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다른 은행 계좌일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창구 직원한테 가서 저기요, 제 농협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럼 그 농협통장에서 바로 송금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신분증은 꼭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처음 이용하실 때는 아마 저는 우리은행이 제 농협 계좌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런 서류의 서명을 한 번 하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딱 한 번만 등록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이 은행, 저 은행 따로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훨씬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34년간 숨겨온 비결, 여러분께 약속드린 꿀팁. 자, 약속드린 시간입니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지금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제가 34년 은행 생활을 하면서 배운 제가 저의 가장 단골 고객분들께만 몰래 알려드리던 그 비결입니다. 비밀 꿀팁 4번, 문자, SMS, 알림 서비스. 지금 당장 즉시 신청하세요.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건 은행 계좌가 있는 분이라면 필수 사항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제가 권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2살이신데요. 작년에 그 끔찍한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너무 무서워서 그만 사기꾼들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여사님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습니다. 사기꾼들이 여사님의 통장에서 3천만 원을 빼내려고 시도한 바로 그 순간 여사님의 휴대폰이 부르르 하고 울렸습니다. 부르르. 문자를 확인하셨죠?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출금 완료. 여사님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그걸 본 바로 그 즉시 여사님은 은행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 통장 지금 당장 정지시켜요. 사기당했어. 사기야. 저희는 즉시 그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사님의 3천만 원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여사님이 은행에 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석길이 하셨어요. 그 문자 자네가 그거 꼭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자네가 내 3천만 원을 살렸어. 이 서비스는 거의 모든 은행이 공짜입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한 달에 1,000원 정도 아주 적은 돈을 받습니다. 그게 다예요. 1,000원. 그건 빵 한 조각 값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데 한 달에 1,000원입니다. 제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당장 은행에 가십시오. 창구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모든 거래 내락 문자 알림 서비스로 신청해 주세요.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비밀 꿀팁 삽2.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텔레뱅킹을 쓰세요. 압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 그 스마트폰 앱이라는 거 싫어하죠. 헷갈립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는 은행 업무에 온조를 잊지 마세요. 바로 텔레뱅킹, 전화은행입니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일반 집 전화기로 전화 한 통만 걸면 잔액도 확인하고 송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정 선생님은 86이신데 정말 정신이 총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석길이, 나는 말이야. 그 스마트폰 앱이라는 거 도저히
도저히 못 만지겠더라고. 내 손가락은 너무 늙고 뭉측해서 그 조그만 유리 버튼은 못 누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죠. 이 텔레뱅킹이라는 건 정말 최고야. 그냥 전화를 걸어. 잔액조회는 한 번을 누르십시오. 그럼 1번 누르고 송금은 2번을 누르십시오. 그럼 2번 누르고 야, 우리 같은 늙은이도 너무 쉽게 할 수 있잖아. 물론 이걸 이용하시려면 은행에 딱 한 번은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고 비밀번호도 설정하시고요. 하지만 그렇게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그 후로는 여러분의 편안한 것이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 버튼 몇 번만으로 웬만한 은행 일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비밀 꿀팁 쌉3. 이자를 더 받는 비결. 방 선생님의 비밀. 자,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그것입니다. 제 친구 방 선생님이 어떻게 1년에 60만 원을 더 벌고 계시는지 그 비결입니다. 이건 특판 정기 예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는 저희끼리 이걸 특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행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급하게 많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큰 프로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죠. 그래서 아주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종의 특별 세일을 합니다. 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은 특별한 정기 예금을 잠깐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걸 TV에서 광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판합니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품은 종종 물어보는 고객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은행에 가실 때마다 혹은 여러분의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반드시 창구 직원에게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창구로 걸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지금 특판이나 특별 우대 정기예금 나온 거 있어요? 그게 다입니다. 그냥 물어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반 예금 이자가 3.5%인데 특판 예금이 4.0%라고 가정해보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으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1억 원을 넣어두신다면 그 0.5% 차이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50만 원을 더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질문 하나 물어봤을 뿐인데도 제 친구 74세의 이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길이, 자네가 시킨 대로 했네. 내가 특판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더군. 그래서 똑같은 돈을 넣었는데 1년에 받는 이자가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났어. 허여, 그 돈으로 우리 손녀 학원비 보태주고 있지. 방 선생님도 바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저 벌프 물어보기 벌프만 했을 뿐인데도 마지막 하지만 아주 중대한 경고,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보내드리기 전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입니다. 이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겁줘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아주 전문적일 겁니다. 아주 권위적이게 들릴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의 김 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의 은행 계좌가 아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겁니다. 여러분은 공포에 질리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선생님의 돈을 보호해드리기 위해 지금 당장 이 특별한 안전한 정보 계좌로 돈을 전부 이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검찰 진짜 검사 진짜 은행 직원은 절대로 전화로 여러분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100% 사기입니다. 매번 단 한 번의 외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 마디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냥 끊어버리세요. 예에 차릴 필요 없습니다. 무례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하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의 아들에게, 딸에게 전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뒷면에 적힌 그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건 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자,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석길 씨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편안하게 기댑니다. 자,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렇죠. 다 같이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죠.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점들만 간단하게 다시 짚어드릴게요. 오는 7월, 9월부터 여러분의 우체국, 그리고 심지어 편의점이 여러분의 새로운 작은 은행이 됩니다. 여러분의 택시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9월 1일부터 여러분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한 은행에는 총 1억 원. 하지만 돈을 여러 은행으로 나누면 각각 1억 원씩 보유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 이 보유는 오직 유금과 적금에만 해당됩니다. 펀드, 주식, 보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만의 꿀팁, 내일 당장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면 텔레뱅킹을 신청하세요. 3은행에 가실 때마다 항상 특판 나온 거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여러분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냥 끊으세요. 오늘 저의 이 작은 수다가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아주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돈, 그건 그냥 종이 쪽지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벌프 인생 벌프입니다. 그건 유 여사님이 땀 흘려 팔았던 그 생선이고 송 선생님이 숨차게 오르내리던 그 언덕이고 조 여사님이 정성으로 만드셨던 그 떡입니다. 여러분은 복권에 당첨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벌어내신 겁니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 수십 년간의 땀, 새벽같이 일어나고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그 세월로 벌어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킬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쉽게 유용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문에 폐점 딱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니시던
동네 은행 지점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제도들로 인해 그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저기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힘찬 다짐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이렇게 외쳐주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한 번씩만 꼭 써주세요. 여러분의 그 다짐들이 물결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늙은 은행원의 긴 수다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최신 복지 혜택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혜택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모르고 놓치고 계신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웃 문석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안전하십시오.